싱크퓨어 음식물 처리기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위치는 여기 싱크대 하부장 아래쪽에 보시면은 걸레 바지 있는 쪽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발판 스위치고요. 발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이 고무캡을 항상 끼고 쓰실 건데요. 이 고무캡은 소음하고 진동을 흡수를 해주고요. 음식물이 위로 튀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고무캡 보시면은 여기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를 여기 홈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캡 끝부분 편하신데 아무데나 잡으시고요. 벽에 붙인 상태에서 밀어 넣으시면은 토크가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다 이렇게 밀어넣고 쓰시는 거고요. 뺄 때는 그냥 잡아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벽에 붙이고 톡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는 새 거기 때문에 아직 고무의 탄성이 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틀었을 때 물이 맺혀 올라옵니다. 이때는 물 뺀다고 해가지고 스위치를 돌리지 마시고요. 손으로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은 고무가 엇갈려 있으면서 물이 잘 내려갑니다. 근데 얘가 어느 정도 탄성이 죽을 때까지는요, 이제 설거지 하실 때 이렇게 물을 헹구실 거 아니에요. 물로 헹군 다음에 이렇게 부으면은 물이 그때마다 계속 차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손으로 계속 눌러주기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구성품이고요. 스트로포라는 건데 얘를 평상시에 얘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음식물을 밀어 넣으시는 그런 정도입니다. 음식물 밀어 넣는 용도인데 얘를 평상시에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은요, 요 고무 링이 고무 캡에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으시잖아요. 꽂아 놓으시면은 물은 잘 내려가고, 그리고 이쪽으로 포크나 티스푼, 젓가락, 숟가락 같은 이물질 들어가는 것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기다 꽂아놓고 쓰시고요. 얘가 꽂혀 있어도 제품이 돌아갈 때 밑에 닿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깊기 때문에 밑에 닿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어차피 음식물 처리할 때는 얘 빼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꽂아놓으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얘가 고무의 탄성이 죽어가지고 밑으로 살짝 처지면은 그때는 물이 잘 내려갈 거예요. 그때까지 불편하셔도 저걸 좀 꽂아놓고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물 안 빠진다 그래가지고 이 고무캡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 고무캡이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음하고 진동이 커지기 때문에 얘는 항상 제 위치까지 꼭 꽂아놓고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 음식물을 이 안에다 미리 넣어두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넣어두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널려 있던지 아니면은 양이 많을 때는 여기다 요만큼 이렇게 쌓아 놓으시는 겁니다. 쌓아 놓으시고 제일 먼저 물을 꼭 틀어주시고요. 물은 항상 먼저 틀어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물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발판 스위치 누르시고요. 누른 상태에서 제품이 돌아갈 때 음식물을 이렇게 나눠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있는 것들 바로 나눠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쌓아놓으라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제 한 점씩 반 점씩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갈리는 정도는 이제 소리로 분간을 하시는 건데, 소리에도 우선 다 갈렸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은 스위치에서 발 빼시고요. 그리고 물은 바로 끄지 마시고요. 물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더 흘려주세요. 여기서 다 내려갔어도 바닥에 심어져 있는 관에 음식물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더 흘려주셔야 됩니다. 싱크퓨어의 음식물의 평균적인 처리 시간은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면은 모든 음식물이 다 갈립니다. 웬만한 사용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막 밀어 넣었더니 사람들이 손 잘리면 어떡하냐고 막 그런 걱정하시는데, 걱정되시면은 요거 스트로포 요걸로 이렇게 긁어서 밀어 넣으시면 돼요. 얘가 원래 그런 용도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고무캡 있는 위치까지 손을 집어넣었잖아요. 요 고무캡 있는 위치까지는 손을 넣었을 때 아래까지 손이 닿지 않습니다. 아래까지 손이 닿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깊어요. 생각보다 깊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에 칼날은 없습니다. 칼날은 없고 저기 바닥 쪽 이제 벽면 쪽에 보시면요. 바닥 벽면 쪽에 보이시면은 요걸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품에 가서 직접 보시면은 바닥 벽면 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그게 강판이에요. 강판이고요. 이 제품은 싱크퓨어의 모든 제품은 평균 1분에 4,000바퀴 가까이 돌아갑니다. 4,000바퀴 전후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1분에 4,000바퀴 전후로 들어갑니다. 요 돌아갈 때 이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음식물이 저 테두리 강판 쪽에 이렇게 쏠려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여기 임팔라라는 쇠뭉치가 두 개가 있는데 걔가 강판에 으깨 가지고 갈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날이 들어있지 않고 이게 강판에 으깨지는 방식을 맷돌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칼날이 없기 때문에 뭐 손이 잘리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워낙 고소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넣으시면 손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무캡 있는 위치 그 이상은 손을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시나 아니면 원래 있던 수채통, 원래 수채통 달려 있었잖아요. 그 음식물 배수구 통이요. 이 수채통을 쓰시나 동일하게 넣으시면 안 되는 것들이 한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온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온수는 상관이 없는데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에서 팔팔 끓인 물들, 라면 끓인 물들, 뭐 야채 데친 물들 그런 것들을 여기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그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싱크 호스가 있어요. 요 호스가 이제 말랑말랑해지다가 꺾인 상태에서 굳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배관이 막히는 거고요. 말랑말랑해졌다 식으면서 점점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얘가 경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지는데 그러다 어느 한순간 톡 터져버려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물이 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팔 끓는 뜨거운 물 버리실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찬물 틀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찬물 틀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그냥 찬물 틀어놓고 바로 쑥 부으시면 됩니다. 이 온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온도 중화만 되면 충분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루 종류들, 밀가루, 전분가루, 미숫가루, 쌀가루 그런 가루들을 여기다 직접적으로 부으신 다음에 물을 틀면은 배관에 떡처럼 딱 붙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반드시 풀어서 버리시던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름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닦아서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가위나 칼로 잘리지 않는 애들은 얘도 똑같이 못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소음도 많이 일으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라서 걔네들만 이렇게 넣지 마시고 항상 나눠서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시간도 줄어들고 소음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질긴 섬유질 종류를 넣으시면 안 돼요. 질긴 섬유질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원래도 일반 쓰레기인 것들이에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대파의 겉껍질, 팥뿌리, 옥수수 껍질, 옥수수 수염,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콩깍지, 그리고 피망, 파프리카, 수박, 호박, 가지 같은 것들 보면은 이렇게 나무에서 잘라낸 꼭지 부분이 있습니다. 걔는 나무예요. 그건 나무고요. 그리고 포도 띄워 드신 다음에 가지 남는 것들, 얘도 나무고요. 바나나 이렇게 띄워 드신 다음에 머리 남는 거, 얘도 나무입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도 일반 쓰레기예요. 일반 쓰레기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면 되는데 여기 왜 안 되냐면은 제가 아까 강판에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갈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갈리지가 않고요. 실처럼 쭉쭉 찢어져서 들어가가지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서로 엉겨가지고 배관을 막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여기다 넣지 마시고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면 되는데 피치 못하게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없는 종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열무 같은 거는 질기지만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처리하실 때 피치 못하게 넣으실 때는요. 가위 갖다가 한 2, 3cm 정도 잘라주세요. 잘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실처럼 들어가더라도 밑에서 엉기지 않을 정도의 크기 그 정도 한 2, 3cm 잘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물 틀어놓고 걔네들만 이렇게 쑥 밀어넣는 게 아니고요. 물 틀고 제품 돌아갈 때 다른 음식물들하고 섞어가지고 나눠서 분산해서 이렇게 넣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안에 들어가서 불어버릴 수 있는 것들 넣으시면 안 됩니다. 부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마른 곡물류, 생곡물류, 쌀, 보리, 조, 찹쌀, 현미 그런 생쌀, 생보리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쌀을 씻다가 물 이렇게 붓다가 쪼르륵 들어갔네?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뭐 벌레 생겼다, 묵었다, 유통기한 지났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들이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른 곡물류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배관은 불어서 반드시 막습니다. 반드시 막고 그거를 뚫는 처리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절대 그런 것들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겉면들, 라면, 쫄면, 당면, 소면, 스파게티면, 쌀국수면, 냉면 그런 것들, 그런 면들 드시고 남은 거나 아니면은 조리한 것들은 음식물이에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근데 찬장에 있다가 유통기한 지났다고 그걸 여기다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면 막 정말 이만하게 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요. 요즘에는 냉장면, 냉동면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요거는 괜찮겠지 하고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똑같이 불습니다. 조리된 거는 음식물이니까 넣으시면 되는데 조리 안 된 거는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어물, 건미역, 건다시마, 건어물, 건미역, 건다시마 다 건자가 붙었죠. 미역국 끓이신 다음에 통째로 버리셔도 돼요. 그건 음식물이에요. 근데 건미역이잖아요. 건어물, 건미역, 건다시마. 건미역은 정말 이만하게 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미역이 얼만큼 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창의력 좋으신 분들이 가위 갖다가 잘게 잘라가지고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더 빨리 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절대 그런 것들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음식물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들은 한 번에 싹 갈리는 애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되게 오래 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를 극각으로 설명을 하면은요. 우선적으로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강판에 돌아갈 때 강판에 딱 붙어 있는 애들은 한 번에 싹 갈려요. 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이렇게 한 번에 싹 갈립니다. 근데 뭐 떡, 젤리, 돼지 껍데기 쫄깃쫄깃 말랑말랑한 그런 애들은 이제 돌아갈 때 강판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는 순간에 임팔라가 치기 때문에 통통통통통통통 튀어다니면서 소음도 일으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보통 사용 시간은 30초에서 1분이면 웬만한 사용이 다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을 충분히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얘 소리가 오늘 끝날 것 같지가 않네? 끄고서는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떡젤리 그런 애들도 덩어리가 작아져 있을 거예요. 안 갈리는 게 아니고 강판에 안 붙어 있는 겁니다. 못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 잘 썩거나 냄새나지 않고 하루에 여러 번 쓰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험하게 걔네들 빼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셨다가 다른 음식물 있을 때 또 갈고 이렇게 한 3-4번 정도 하면은 다 없어져 있습니다. 다 갈려서 나가요. 이 다른 음식물들이 들어가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음식물 그 테두리로 몰리면서 그 떡 같은 거를 강판 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한 3-4번 정도 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빼내지 말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극가곡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애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 남는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제품 돌려가지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갈 만큼 충분히 갈고 그냥 놔두세요. 놔두신 다음에 충분히 갈고 놔두신 다음에 다른 음식물 있을 때 또 갈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너무 깨끗하게 쓰셔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고무캡은 음식물이 튀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렇게 빼셔가지고 이 아랫부분 세척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스텐 부분 여기 닦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고무 링이 있습니다. 고무 부분 여기까지만 닦아서 청소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는 수압하고 회전력에 의해 가지고 쏠려 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이렇게 청소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하시지 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다가 소독하신다고 트랩펑이나 뻥뚫어 같은 그런 염소계통의 세제를 이렇게 부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전부 다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텐은 물에는 부식이 안 되지만은 그런 염소계통의 고농도 세제에는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부어놓게 될 경우에 그 모터를 방수하고 있는 스텐 링이 부식이 되면서 모터에 물이 들어갑니다. 고장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락스 역시도 염소계통의 세제이긴 하지만은 락스는 염소 함량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쓰세요. 편하게 쓰시고 쓰신 다음에 대신에 여기 이런 테두리 부분 그리고 안쪽에 고여있지 않도록 물 충분히 흘려가지고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락스 역시도 이 안에다 부어놓고선 방치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아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고무캡을 빼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고무캡을 빼시고요. 그리고 뚜껑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고무캡을 빼시고 뚜껑으로 이렇게 막아주세요. 막아주시고 최고 플러스는 뚜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뚜껑으로 막아주신 다음에 물을 이 싱크볼 있는데 보면은 싱크볼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물을 담아줍니다. 4분의 1, 그리고 요즘에 사각볼 굉장히 깊고 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5분의 1 정도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받으신 다음에 다 받고 나면은 이 뚜껑을 열면서 물이 다 내려갈 때까지 제품을 끝까지 돌려주시는 거예요. 제품을 끝까지 돌려주시게 되면은 평상시에 사용하실 때보다 소음이 훨씬 커집니다. 훨씬 커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이 철판도 부룩부룩 떨리기도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평상시에 물 내릴 때보다 이거를 돌리면서 내리게 되면은 수압이 4배 이상 세집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물을 막 빨리 내리려고 하는데 밑에 관 크기는 작잖아요. 관 크기는 요만합니다. 관 크기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로 인해 가지고 또 부하하고 수압으로 인해 가지고 배관에 남아있던 슬러지랑 그리고 기름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쭉 밀어가지고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실 때는 가급적 따뜻한 물, 이 온수 따뜻한 물로 해주시면 되고요. 베이킹 소다 같은 거 있으면은 한 숟가락 풀어도 되고 없으면은 안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제품을 쓰신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배관을 막거나 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딱 3가지로 인해서 막힐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넣지 말아야 될 그런 종류들 넣었을 때 막힐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안 틀고 갈았을 때 막힐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나 나중에 한 번에 갈아야지 그러면서 이 안에다 음식물을 잔뜩 쌓아 놓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돌릴 때 그만큼의 양을 한 번에 이렇게 쑥 밀어 넣든지 그러면 배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려서 물하고 같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까 돌아가는 속도 보셨잖아요. 음식물이 먼저 팍 하고 나가면서 물 나갈 구멍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배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아니면 절대 안 막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꼭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한 달에 한 번씩 물 빼는 거, 물 받아서 빼는 거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서 끝났고요. 그리고 뭐 이제 뼈 종류나 뭐 이렇게 조개 껍질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 닭뼈는 치킨 드시고 한 마리 정도까지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제 된다 그랬더니 온 가족 다 모여가지고 닭백숙 이렇게 한 다음에 한꺼번에 막 밀어넣고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거는 막힙니다. 그러니까 치킨 드시고 한 마리 정도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개 껍질도 이제 너무 딱딱한 건 안 되고요. 짬뽕 같은 거 드시고 홍합이나 이게 바지락 같은 거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물하고 같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또 요거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 뭐 홍합탕, 홍합찜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꺼번에 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생선뼈, 자반뼈 정도는 이렇게 똑똑 분질러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근데 뭐 해물탕 같은 데 들어있는 이렇게 억센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돼지뼈, 소뼈는 당연히 안 됩니다. 밀도가 틀리기 때문에 걔네들은 갈리지가 않고 깨집니다. 그래서 테두리에 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사용 설명하고 추가적인 설명 다 끝났고요. 그리고 뭐 고급형하고 최고급형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최고급 플러스 구매하신 분들은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선 이제 사용하실 때 오래 어느 정도 사용하시다 보면은 얘는 갈았을 때 좀 오래 걸린다.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분간을 하실 거예요. 얘는 좀 오래 걸리는 애들은 이렇게 물 틀어놓고 제품 돌아갈 때 여기 발판 스위치를 계속 꾹 누르고 계속 서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 오래 걸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분간이 가시면은 너무 꽉 많이 넣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만 이 안에 뭐 3분의 1 이하로 넣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만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품에 보시면은 여기 온 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뚜껑 스위치에 보면은 온 오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검은색 부분 이렇게 잡으시고요. 잡으시고 이 옆에 은색 스텐 부분을 온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물 들어가는 구멍이 생깁니다. 보이시죠? 여기 물 들어가는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닫으면은 뚜껑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은 물 들어가는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닫으면 뚜껑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으신 다음에 그 음식물 소량으로 집어넣으시고요. 소량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물 트시고요. 그리고 뚜껑을 여기 보면은 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를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온 방향에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온에다가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은 물이 급수가 되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급수가 되면서 작동이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물이 차오른다 그러면은 얼른 이렇게 뺐다가 다시 꽂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급수가 계속 되면서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요거 작동되는 동안은 한 1분이든 30초든 간에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실 수 있고 다른 거 뭐 잠깐 간단한 거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용이 다 끝나면은 얘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동으로 꺼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뽑아서 꺼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 보면 요 자석으로 이제 감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뚜껑으로 쓰실 때도 여기 뚜껑으로 쓰는데 온 방향에다 넣으면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방향을 피해서 이렇게 놔주셔야 돼요. 뚜껑으로 쓰실 때. 그래가지고 온에다 넣으면 작동을 합니다. 온 방향 피해서 이렇게 써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상 싱크퓨어 사용 설명이었습니다.